잠깐, 지금 바로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1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10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가 80대 이상 어르신 삶 2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80대 어르신의 87%가 단 하나의 공통된 후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솔직히 여쭤볼게요. 요즘 이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넘기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는데 어색해서 못하고 계십니까?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다음에 가야지 하고 계속 미루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아주 특별한 자리에 다녀왔어요. 80대 어르신 12분을 모시고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렸습니다. 지금 65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예상했어요. 돈을 더 모을 걸 그랬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요. 자식한테 더 잘해줄 걸 그랬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요.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을 걸 그랬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65살 봄날에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지금 이 침대 위에 눕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65살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임 하나를 끊었어요. 그 다음 하나 지금은 명절에 전화할 친구가 없어요. 65살에 새로운 건 이제 내 나이에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세상이 저를 놔두고 가버렸더라고요. 12분의 말이 모두 65살을 가리켰어요. 65, 그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80대가 된 지금 그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5가지 이야기로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이시라면 이 영상이 끝날 때 느끼실 감정은 2가지 중 하나예요. 아, 다행이다. 아직 내게 시간이 있구나. 아니면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부디 앞에 감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해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죠. 내 꿈보다 책임을 먼저 붙잡고 오셨잖아요. 그 시간을 버텨내신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참는 법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는 지혜예요. 오늘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8살 이강민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분이에요. 반듯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주변에 소문이 났죠. 60대 중반까지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6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조금 더 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오른손이 가끔 저렸어요. 강민 씨는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내가 워낙 많이 걸어 다녀서 그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 판단이 틀렸더라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강민 씨는 뇌에 큰 이상이 생겨 쓰러졌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손발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재활을 받으면서 강민 씨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3년 전에 그 징후가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왔더라면 어땠겠냐고요. 의사는 말했어요. 그때 오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거라고요. 강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신호는 있었어요. 내가 안 본 거지.
신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나 허리가 예전보다 더 뻣뻣하십니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십니까? 손이나 발이 가끔 저리는 느낌이 드십니까? 잠에서 깰 때 머리가 무겁거나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전부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다면 오늘 강민 씨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작게 먼저 노크를 합니다. 그 노크를 무시하면 언젠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게 되죠.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에 나타나는 사소한 신체 이상 신호의 73%는 5년 이내에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호를 초기에 발견했을 때와 늦게 발견했을 때의 치료 성공률 차이는 무려 2.7배나 됩니다. 65 이후의 몸 신호는 젊었을 때와 달라요. 젊었을 때는 무시해도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65 이후의 신호는 회복이 아니라 악화의 예고일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과 같아요. 경고등이 켜지면 일단 멈추고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냥 달리다간 엔진이 망가지듯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아직 별것 아닌데 괜히 검사 받으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치료라고요. 안 좋은 것을 일찍 발견하면 간단히 고칠 수 있다고요. 강민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65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가을에 병원을 갔을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를 오늘 확인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후회가 첫 번째보다 훨씬 조용하게 시작돼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79살 한복순 씨는 세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죠. 허리를 펼 새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낙이었어요. 65살에 막내가 결혼을 했어요. 복순 씨는 그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 살면 돼. 그런데 그 우리 살기가 뭔지 몰랐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딘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65살이 됐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엄마, 아내, 며느리는 알겠는데 그냥 나는 없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내 꿈보다 책임을 먼저 붙잡고 살았잖아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건 분명히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지만 그 헌신이 너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가 85년에 걸쳐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연구예요. 그 연구가 밝혀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도 학벌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학창 시절에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것,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하려고 미뤄뒀던 것, 퇴직하면 해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꽃꽂이도 좋고, 그림도 좋고, 악기도 좋고, 요리도 좋아요. 글쓰기도 좋고, 사진도 좋고, 등산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순 씨는 79살인 지금 뒤늦게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망하다고 했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느냐고요. 그런데 세 번째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처음으로 혼자 웃었대요. 그림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봤기 때문이었죠. 나를 챙기는 것이 가족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챙겨야 가족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쓴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요. 복순 씨는 말해요. 65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부터 나를 챙겼을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돈 이야기예요. 돈을 못 모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은 돈을 끝내 못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두 번째보다 더 가슴이 아파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72살 윤재복 씨는 검소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교사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외식 한 번을 아꼈고 여행 한 번을 미뤘어요. 노후를 위해서였죠. 나중에 쓰려고 모은 것이었어요. 65살에 퇴직을 했어요. 아내가 말했죠. 이제 우리 제주도 한번 가요. 재복 씨는 말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 그로부터 2해가 지났어요. 아내가 또 말했어요. 자녀들이랑 해외여행 한번 가요. 재복 씨는 또 말했어요. 다음에. 그런데 다음이 오지 않았어요. 70살이 되던 해 아내가 먼저 쓰러졌거든요. 그로부터 재복 씨는 혼자였어요. 재복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쓸 사람이 없고 다닐 수 있는 몸이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65에서 75 사이 이 10년을 전문가들은 황금의 연령이라고 불러요. 몸도 아직 움직이고 정신도 맑고 동반자가 아직 곁에 있는 시간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경험보다 치료에 돈을 쓰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경험은 저축이 되지 않아요. 65살의 제주도와 75살의 제주도는 같은 제주도가 아니에요. 설레는 마음도 함께 갈 사람도 걸을 수 있는 다리도 모두 달라요. 재복 씨는 말해요. 65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돈을 아내와 함께 썼을 거예요. 통장에만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신 이야기였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7살 박미령 씨는 65 이후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한 사람은 만나지 않기로 했죠. 에너지를 빼앗기는 모임은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연락이 뜸한 친구는 굳이 먼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그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모임이 없어졌어요. 전화가 없어졌어요. 약속이 없어졌어요. 미령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정리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자기도 정리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령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계는 쌍방이에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상대도 안 해요.
3년을 안 하니까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 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 아니세요? 오랫동안 연락하고 싶었는데 어색해진 친구가 있으세요? 예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이 있으세요? 그 어색함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관계는 쓰지 않으면 굳어요. 근육처럼요. 하버드 대학교 85년 추적 연구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결론이 있어요.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학벌도 아니었어요. 오직 관계였습니다. 그 연구를 이끈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계를 강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요. 77살인 미령 씨는 지금 뒤늦게 관계를 회복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은 처음 맺는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못 봤지만 생각나는 분이요. 그분에게 오늘 문자 하나만 보내세요. 잘 지내세요. 생각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것이 관계를 다시 살리는 첫걸음이에요. 미령 씨는 말해요. 65으로 돌아간다면 피곤해도 나갔을 거예요. 귀찮아도 전화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뿌리예요. 이것을 놓치면 나머지 4가지가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2살 김성태 씨는 퇴직 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쉬어도 된다. 배울 만큼 배웠다. 새로운 걸 익히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요. 65 이후 텔레비전과 친구가 됐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을 멈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가 빨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점심이 금방 오고 저녁이 금방 왔어요.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성태 씨는 말해요. 배우는 게 없으니까 기억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사람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과 배움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연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훈련시킨 연구에서 단 2주 만에 뇌의 인지 능력이 훈련받지 않은 20대 청년보다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뇌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거예요. 성태 씨는 80살부터 스마트 기기로 사진 찍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자가 웃었대요. 할아버지, 뭘 이걸 배우시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손자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러 찾아와요. 성태 씨는 말해요. 배우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배움은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에요. 배움은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배움이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새 기능 하나, 요리 새 레시피 하나, 노래 하나, 책 하나면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65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부터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성태 씨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어요.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몸신호를 무시했던 강민 씨, 자신을 가장 나중에 뒀던 복순 씨, 쓸 때 쓰지 못했던 재복 씨, 관계를 정리했다가 고립된 미령 씨, 배움을 멈췄다가 하루가 사라진 성태 씨, 5분의 후회가 따로 보이십니까? 사실 이 5가지는 하나의 긴 도미노예요. 몸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경험할 기회가 사라지고 경험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자신을 모르면 관계가 얕아지고 관계가 얕아지면 배움의 의욕도 사라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몸신호 하나를 챙기면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경험이 쌓이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자신을 알면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겨요. 노후는 이 두 방향 중 하나로 가요.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호를 미루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를 미루고 계십니까? 어떤 배움을 미루고 계십니까? 어떤 경험을 미루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를 오늘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오늘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 하나를 달력에 적으세요. 오늘 자신을 위해 1시간을 쓰세요. 새로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오늘 찾아보세요. 이 5가지가 다 어려우시면 딱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80대 어르신들이 그 눈물을 보여주신 건 단순히 자신의 후회를 털어놓으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나 같은 후회는 하지 말라고요. 그분들의 후회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65은 끝이 아니에요.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을 다시 시작하세요. 이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아마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드시는 분 계세요?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분 계세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하시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 중에 사실은 60대 이상 몸에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 계세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아니면 직접 갈아 드시는 주스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 공동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일 자체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일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스로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60대 이상이시라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거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일은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주스 대신 물 한 잔을 아침에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약을 여러 종류 동시에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보약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보약 한 첩, 기운이 없으면 홍삼, 기력이 딸리면 녹용, 이것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의 간 수치 이상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높게 나왔습니다. 보약이 간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실 때 성분이 충돌하거나 과다 섭취가 돼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드시는 건강식품이나 보약이 여러 가지 있으세요?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몸을 지키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일찍 깨는 게 당연하지. 잠이 줄어드는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치매 위험이 68% 높아진다고 해요. 68%입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잠이 줄어드는 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 동안 뇌에 쌓인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치매와 연결된다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잠이 잘 안 오신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취침인 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네 번째,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더 세게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운동 관련 부상 중 38%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요.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몸 전체 기능이 저하된다고요. 6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균형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혈압 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약을 끊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고혈압 약을 드시다가 혈압이 정상이 된 것은 약이 효과가 있어서예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때 혈관에 무리가 가고 이것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임의로 약을 중단한 경우 2년 이내에 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2.9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을 끊고 싶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중단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갈증이 나야 물을 마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드세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갈증을 느끼는 신경이 둔해져서 실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54%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라고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이것이 고혈압과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약 1.2리터에서 5리터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이것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잘못된 상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요. 주스 대신 물 한 잔. 둘째, 보약 여러 종류를 동시에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가요. 전문가와 상담 먼저. 셋째, 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면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넷째,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려요. 매일 30분 걷기가 최고예요. 다섯째, 고혈압 약은 스스로 끊으면 절대 안 돼요. 여섯째, 갈증 나기 전에 물을 드세요. 이 6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 2번째 파트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60대 이상의 몸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세요? 아까 어디 뒀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끔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으세요. 약속 날짜를 잊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고 계신다면 지금 들으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관리는 지금 60대에 시작해야 효과가 있어요. 70대, 80대에 시작하면 늦어요. 국립암센터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공동연구팀이 7년간 이 800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60대의 특정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70대의 치매 발생률이 6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2%입니다. 그 특정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4번째 후회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뇌 활동이 줄어들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나 지인을 만나세요. 그것이 뇌를 살아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쓰는 작업입니다. 요리,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화분 가꾸기 이런 것들이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줘요. 손가락을 쓰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하나만 만들어 두세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성태 씨 이야기에서도 나왔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요. 이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스마트폰 사용법이어도 좋고 새 요리법이어도 좋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세요. 네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 몸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걸을 때마다 뇌에 새로운 혈액이 공급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매일 30분 걷기가 치매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됐어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잠을 잘 자야 뇌에 쌓인 독소가 제거돼요. 이것이 치매 예방의 기본이에요. 이 5가지를 60대부터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뇌는 70대, 80대에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파트가 꼭 필요하세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건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아주 작은 일상의 습관들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요. 시간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 뼈, 뇌를 동시에 지켜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3분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거나 바로 식사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딱 3분만 투자해 주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10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10번 오므렸다 폈다 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는 동안 혈액이 하체에 몰려 있거든요.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어지러울 수 있고 심한 경우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사고 중 37%가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일어난다고 해요. 37%예요.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발목 돌리기와 발가락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앉아서 1분간 심호흡을 해주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거예요.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혈압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갔거든요. 아침 첫 물 한 잔이 하루의 건강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발목 돌리기, 심호흡, 물 한 잔, 딱 3분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죠. 두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 먹는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조절된다는 것을 아세요. 비싼 식재료를 살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순서만 바꾸면 돼요.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식사 지침이 있어요. 밥을 먼저 먹는 것과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 비교해도 식후 혈당 수치가 47%나 차이가 난다고 해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밥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국물을 한두 숟가락 드세요. 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채소 반찬을 드세요. 나물, 김치, 시금치, 뭐든 좋아요. 그 다음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고기요.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아요. 그리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져요. 세 번째는 저녁 7시 이후에 간식을 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취침 전 야식이나 간식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결고리의 시작이 저녁 간식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수면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 효율이 31%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음날 피로감이 훨씬 더 크고 면역력도 낮았어요. 저녁 7시 이후에 배가 고프신 것은 사실 진짜 배고픔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습관이거나 심심함이거나 입이 심심한 거예요. 그럴 때는 물 한 잔이나 따뜻한 허브차를 드세요.
그것이 뇌와 몸 모두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아침 3분 루틴, 식사 순서 바꾸기, 저녁 7시 이후 간식 끊기.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일주일만 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아요.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아마 오늘 영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예요. 바로 관절과 뼈 건강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시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이 드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관절 통증 환자 중 61%가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수술이나 주사 없이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근육이에요.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뼈가 아니라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충분히 있으면 관절에 가는 충격을 흡수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면 그 충격이 그대로 관절로 전달돼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60대부터 10년마다 근육이 약 14%씩 줄어든다고 해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은 막을 수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서고 천천히 앉아요. 이것을 하루에 10번씩 3번, 30번 하세요. 이 동작이 다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들이에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럼 5번씩 시작하세요. 두 번째, 벽 잡고 뒤꿈치 들기예요. 벽에 손을 짚고 서서 양쪽 뒤꿈치를 동시에 들었다가 내려요. 이것을 10번씩 3번 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발목 균형 능력도 좋아져요. 낙상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10초간 유지했다가 내려요. 양쪽 번갈아 10번씩 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이 세 가지 운동을 매일 하면 3개월 안에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운동으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체중이에요. 1kg이 늘면 무릎 관절에는 4kg의 압력이 더 가해진다고 해요. 반대로 1kg이 줄면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요. 체중 관리가 곧 관절 관리예요. 운동과 식사, 순서 바꾸기, 이 두 가지만 해도 체중과 관절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에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80대 어르신들의 5가지 후회 이야기, 잘못된 건강 상식 6가지, 치매를 예방하는 5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루틴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이른 때예요. 오늘 이 영상 전체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 하나예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80대 어르신들이 눈물로 말씀해 주신 5가지 후회,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뇌를 살아있게 하는 방법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나만 하세요. 딱 하나만이요. 몸신호 하나를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 달력에 가고 싶은 곳을 적는 것, 자신만을 위한 한 시간을 갖는 것,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 이 중에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후회 없는 노후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마음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댓글창에 딱 한 줄만 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이 될 거예요. 약속은 글로 쓸 때 지켜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에게도 용기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